가입하려고 알아보다가 맘카페 검색부터 키셨죠? 태아보험 꼭 가입해야 돼요? 실비만 가입하면 안 돼요? 3만원대로도 가입 가능한가요? 그런데 보다 보면 같은 질문은 계속 나오는데 답은 다 달라요. 그래서 태아보험 가입 관련 맘카페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베스트 질문 10개, 딱 10개만 골라서 오늘 솔직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설계 하나하나 펼쳐놓고 담보만 설명하는 영상이 아니라 가입 전에 가장 흔들리는 기준을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영상 중간중간 이거는 내 설계안도 조금 확인해 봐야겠다 싶은 부분이 나오실 텐데요. 젤리곰에서는 담보만 많이 넣는 것보다 이 담보를 왜 넣는지, 그리고 왜 같은 3만 원이어도 핵심이 다른지 이 부분을 설명드리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영상 보시면서 받아보신 설계안 기준으로 직접 비교하면서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특히 마지막 질문은 사은품 관련 질문이라서 끝까지 보시면 정확한 판단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질문, 태아보험 꼭 가입해야 되나요? 네, 맞아요. 대한민국에 보험 없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직 보험 없는 사람 우리 태아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상담하다 보면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저희 부부 지금까지 입원 한 번, 수술 한 번도 안 했어요. 당연히 우리 아기니까 당연히 건강할 것 같은데요? 근데 보험은 지금까지 병원을 안 갔으니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앞으로 병원 갈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즉, 병원 갈 일이 생기고 나면 그때는 이미 늦을 수도 있어요.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고요. 가입이 되더라도 필요한 담보를 못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험은 무조건 건강할 때 준비하는 거예요. 실제로 상담하다 보면 가입을 미루다가 필요한 담보를 놓쳐서 아쉬워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절대로 조급하게 태아보험을 가입하라는 게 아니에요. 젤리곰에서는 실제로 상담할 때도 절대 지금 당장 가입하라고 권유하지 않아요. 왜 지금이 유리한지 설명 먼저 드리고 충분히 이해가 되신 다음에 직접 결정하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그럼 태아보험 언제 가입해야 돼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많이들 11주 전, 22주 전 이렇게 숫자로 기억하시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언제까지가 아니라 왜 그 전에 준비하느냐예요. 태아보험은 임신 주수가 늘어날수록 출생 전 보험료는 계속 올라가고요. 넣을 수 있는 담보는 계속해서 줄어들어요. 특히 태아 때만 넣을 수 있는 담보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선천 관련 담보와 출생 담보, 팔대장애와 뇌성마비 등인데요. 이 담보는 태아 때만 구성 가능한 담보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태아보험은 아기 보험이지만 아기의 건강 상태로만 확인하지는 않아요. 즉, 산모님의 건강 상태와 현재 임신 상태로 가입 심사를 하기 때문에 산모님과 아기 모두 다 건강할 때 가입하시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1차 기형아 검사나 그 전에라도 선천적인 기형이나 염색체 이상, 양소과다증이나 신경학적인 결손 등이 확인되면 추가적인 서류 심사가 필요하거나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고요. 정말 필요한 담보를 못 넣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산모님들은 1차 기형아 검사 전인 10주 전으로 준비하지만 요즘 산모님들은 불안감을 미리 없애기 위해서 임신 직후부터 태아보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빨리 가입하는 것보다 어떤 기준으로 넣느냐입니다. 가입 시기만 맞고 내용이 과하면 보험료 부담만 커질 수 있으니까 반드시 설계 기준을 같이 보셔야 해요. 그럼 왜 22주 전이라고 하는 걸까요? 22주 전이지만 이상 소견이 없다면 완전히 늦은 건 아니에요. 근데 달라지는 건 확실히 있어요. 22주 전에는 가능했던 담보들이 22주 이후에는 제한되거나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방금 안내드린 태아 관련 담보들인데요. 선천 출생이나 저체중아, 팔대장애나 뇌성마비 등이에요. 이러한 담보들은 22주 이후에는 구성 자체가 어려워요. 쉽게 말하면 22주가 지나면 태아보험이 아니라 태아특약이 빠진 어린이 보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22주 이전으로 준비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럼 태아보험 3만 원대로 진짜 가능해요? 네, 가능해요. 근데 아무거나 넣으면 절대로 안 돼요. 보험료는 특약을 하나씩 쌓아가면서 올라가는 구조인데요. 처음에는 하나 추가해도 얼마 안 커 보여요. 근데 그게 계속 쌓이면 금액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불필요 특약을 빼고 핵심만 잘 남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설계가 시작되는데요.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불필요 특약을 구분하는 영상 링크 제가 걸어둘 테니까 꼭 보시면 진짜 도움되실 거예요. 그 전에 간단하게 대표적인 불필요 특약 말씀드려 볼게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녀 10대 질병 수술, 충수염 수술, 소아 탈장 수술, 응급실 내원비 등이 있어요. 받아보신 설계안에 해당 담보가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혹시 모르니까 넣어요. 근데 구조를 보면 실비에서 보장되고 질병 수술에서 또 보장되고 1에서 5종에서 또 나와요. 이렇게 보장이 계속 겹치면 겹칠수록 보험료 또한 계속 겹쳐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담보가 많은 설계안이라면 반드시 점검이 필요해요. 아, 그리고 중요한 거 한 가지 더. 솔직히 3만 원대 설계라고 해서 다 같은 설계안은 아니에요. 겉으로 금액만 같지 안의 내용은 완전히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싸다가 아니라 뭘 넣고 뭘 남겼는지 이 기준을 설명해주는 설계사를 만나야 합니다. 상담 받으실 때 담보 이름보다 왜 넣었는지 이유를 먼저 물어보면 설계 수준이 바로 보일 거예요. 근데 실비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질문도 있는데요. 실비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솔직히 실비는 태아보험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 실비는 본인 부담금은 있지만 실제 쓴 만큼 돌려받는 구조거든요. 병원비가 10만 원이 나오면 기준에 맞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진단비나 수술비는 실비처럼 쓴 만큼 돌려받는 구조가 아니라서 처음 설계할 때 정한 금액 그대로 지급되는 구조거든요. 즉, 입원이 길어지거나 보호자님 휴직이 생기거나 추가적인 검사가 반복되다 보면 실비만으로는 당연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비와 태아보험을 같이 준비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럼 30세 만기가 좋아요? 100세 만기가 좋아요? 근데 보험에는 정답이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30세냐 100세냐의 기준이 아니라 무엇을 길게 가져갈지 선택하는 거예요. 태아보험은 출생 직후부터 아이식에 집중된 보장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30세 만기가 효율적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의료기술은 계속해서 발달하고 화폐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현재 1,000만 원의 가치와 30년 뒤에 1,000만 원의 가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세 만기로 짧게 가져가실 때 젤리금처럼 핵심만 준비하는 방식이 보험료를 줄이는 데는 유리합니다. 하지만 100세 만기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모든 담보를 다 100세로 가져가는 건 비용적인 측면에서 많이 불리해질 수 있어요. 꼭 필요한 핵심 담보로만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30세 이후에 새롭게 다시 보험을 준비할 때는 분명 우리 아기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보험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결국 각 가정의 예산에 맞춰서 균형 있게 구성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설계안 받아봤는데 담보가 너무 많아요. 처음 보다 보면 다 필요해 보여요. 근데 이름도 어렵고 담보도 많고, 근데 많다고 좋은 설계는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선순위입니다. 태아특약은 기본이고 암, 뇌, 심장 같은 3대 질환, 그리고 입원과 수술, 이 기본축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추가를 하시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보험료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설계사마다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담보를 왜 넣었는지 그 설명을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불필요 특약이 많아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구분해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자녀 10대 질병 수술이나 충수염 수술처럼 실비에서도 나오고 질병 수술에서도 나오고 질병 1에서 5종에서도 나오는 이렇게 중복되는 담보들을 꼭 점검해 보시면 돼요. 태아보험은 모든 병을 대비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발생되면 경제적인 부담이 큰 위험을 대비하는 거예요. 불필요한 담보를 잘 걸러내는 게 진짜 설계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 10대 질병 수술이나 충수염처럼 중복되는 담보가 왜 필요한지 꼭 문의해 보세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애매하다면 이대로 가입을 진행해도 될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근데 가입하고 나중에 담보 추가하거나 빼면 되지 않아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빼는 거는 쉽지만 다시 넣는 건 어렵기 때문이에요. 즉, 담보를 추가하려고 하면 새로운 상품을 하나 더 추가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담보를 잘 넣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건강 이력이 생기면 심사가 달라질 수 있어요. 즉, 처음에는 가입 가능했던 특약들이 나중에는 가입 불가능한 특약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불필요한 담보는 잘 걸러내고 핵심 담보를 정확하게 잡는 게 중요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질문인데요. 사은품 많이 주는 곳이 좋은 거 아니에요? 솔직히 설계는 다 거기서 거기 같고 다들 관리를 잘해준다고 하는데 그냥 사은품으로 고르면 되지 않나요? 이 부분 당연히 고민하실 수 있어요. 솔직히 저도 정수기 약정이나 인터넷 약정할 때 사은품으로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산모님들 마음 저도 완전히 이해합니다. 근데 보험은요, 진짜 사은품으로 결정하면 안 돼요. 유모차보다 중요한 건 내가 20년 동안 내는 보험료예요. 사은품은 한 번 받고 끝인데요. 보험료는 계속 나가요. 사은품은 결국 내돈내산이잖아요. 월 보험료 얼마 이상, 몇 년 이상 유지 조건, 20년 동안 내야 되는 태아보험을 사은품 받는 조건에 절대로 맞추지 마세요. 중요한 건 사은품보다
담당 설계사와 상담하면서 가성비 있게 제대로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10가지 질문과 답을 통해서 그 어렵던 태아보험이 잘 정리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 지금 설계안 받아보셨는데 담보가 너무 많아서 헷갈리거나 이게 과한 건지 궁금하시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젤리곰으로 편하게 문의주세요. 보험은 가입하는 순간보다 유지하는 시간이 훨씬 더 길기 때문에 담당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젤리곰은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내 아이에게 했던 고민들 그리고 수많은 보험 청구 데이터를 통해서 실제 필요한 담보로만 3만 원대로 정말 가성비 있게 안내해드리고 있어요. 카톡 채널 젤리곰의 태아보험으로 편하게 문의주세요. 지금까지 젤리곰의 태아보험이었습니다. 안녕!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